안녕 여러분, 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유학서를 풀면서 한번 Get Ready With Me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 싱가포르 영상들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싱가포르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 유학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장하러 렛츠고! 먼저 렌즈를 껴줄 건데요. 오늘은 램블링 오션블루 껴볼게요. 오늘은 이제 유학서를 푸니까 살짝 외국 핫걸 그런 교포 스타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보통 이제 일회용 렌즈는 잘 까지긴 하는데 이건 좀 잘 안 까지거든요. 안 까질 때 하나 팁이 있어요, 여러분. 뷰러로 여기를 잡아서 여기 뜯으면 잘 뜯어집니다. 간혹 잘 이렇게 안 까진 렌즈들은 뷰러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렌즈를 껴봤고요. 너무 영롱해서 예쁘지 않나요? 요즘 이 렌즈 즐겨 끼고 있어요. 이제 한번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아워글래스 일루전 루미너스 글로우 파운데이션 1.5호를 발라볼게요. 새 거라서 저도 어떨지 좀 기대되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유학을 가게 된 이유 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항공과를 가려고 했어요. 이제 항공과에 합격을 해서 예체군까지 넣은 상태였어요. 근데 딱 든 생각이 한국에서 그냥 대학교 나올 바에는 그냥 차라리 외국에서 영어를 좀 더 배우고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바로 이제 유학원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받습니다. 완전 실행력이 미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결정을 하고 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학원 상담을 가기 전에 이제 어디로 유학을 갈지 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차라리 조금 안전한 싱가포르이 어떻냐 저한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싱가포르로 바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완전 어렸을 때 한 7살 때쯤에 가족이랑 다 같이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잠시만. 이 파데스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브러쉬와의 조합이 꽤 괜찮은데?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말레이시아 바로 밑이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아빠 따라서 몇 번씩 싱가포르도 가고 그랬거든요. 싱가포르는 이제 치안도 좋고 깨끗하고 어쨌거나 뭐 안전하니까 저도 이제 선뜻 알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컨실러로 하이라이팅을 넣어줄게요. 몇 달간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대학 입학에 필요한 시험 점수를 받고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공항에서 빠이빠이 인사할 때 그땐 진짜 당시에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진짜 저 혼자서 살아보지도 않은 국가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반, 설렘 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미쳤는데 근데? 그쵸? 대박이에요. 그렇게 저의 싱가포르 유학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준비 방법, 어떻게 갔는지.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말했다시피 유학원 통해서 갔고요. 유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해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유학원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편하게 유학원 믿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파우더. 팔자 부분 좀 눌러주고 이제 눈썹을 그려봅시다. 릴리 바이 레드 아이브로우 펜슬. 저의 최애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이게 진짜 얇아서 그리기가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슨 과 나왔냐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항공과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학교에는 항공과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호텔 관광 경영학과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서비스업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호텔 관광 경영학과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Hospitality Management이고요. 다행히도 관련 학과에 한국인 언니 오빠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가든 한국인들은 꼭 있어가지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쉐딩은 항상 쓰는 주디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유학 전에도 영어를 잘했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했었어요. 완전 아기 때 영어를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를 좀 더 수월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당연히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리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학교 내신에 맞는 영어를 배우지 일상생활에서 프리터킹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내신을 위한 영어를 배웠죠. 제가 근데 이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이 한국 내신의 그 교육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영어를 학교에서 배워봤자 해외 나가면 영어를 못 쓰는 거야. 회화 위주로 좀 저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어쨌든 정말 많이 영어를 그래도 까먹었었고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를 쓰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서 맨날 영어만 쓰니까 다시 영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싱가포르에 살면서 좀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저한테 세빈아 너 영어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확실히 영어를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에 있어야지 영어가 늘어요. 눈앞에 이렇게 하이라이팅 넣어주고요. 그래서 전 주변에 우리 러빈스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유학 갈지 말지 너무 고민돼요. 막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두렵고 걱정돼서 못 가겠어요 라고들 하시거든요, 가끔씩. 근데 저는 무조건 해외 나가는 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해외 나가면은 그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요. 나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 저는 무조건 유학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우프라 애프리콧 이런 살구색이거든요. 살구랑 이거는 로즈, 이렇게 로즈 느낌인데 이거 두 개를 한번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째 질문, 어디서 거주했는지 그리고 비용,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보통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는데 저는 2인실을 선택을 했고요. 딱히 엄청나게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나만의 온전한 공간이 없다는 점? 처음에는 기숙사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따로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이게 HDB도 아니고 콘도도 아니고 약간 빌라 같은 데였거든요. 다른 이제 플랫메이트도 살았었고 근데 마주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연히 기숙사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섀도우. 확실히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학교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조금은 힘들었었어요. 하지만은 살기에는 너무 좋았다. 가끔씩 막 도마뱀 나오고 막 벌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점 빼면 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방을 빼고 새로운 곳에 갔어요. 이제는 콘도에 들어가는데요. 콘도도 똑같이 방 한 칸을 빌리는 룸렌트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인스타에다가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은데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올렸었는데 여자분께 연락이 옵니다. 자기네 집에 방 하나 있는데 들어올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저희 학교랑도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고 또 콘도가 너무 깔끔하고 좋은 콘도였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싱가포르 집값 진짜 사악하거든요. 방 한 칸이 100만 원 훌쩍 넘었어요. 싱가포르 물가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콘도에 들어가서 저는 그 여자애랑 친해지고 둘이 맨날 이제 쇼핑몰 가가지고 아사이보 먹고 센토사 아일랜드 가가지고 놀고 추억이네요. 네. 어쨌든 저는 처음에 기숙사 살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와서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질문은 유학 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인데요. 유학 가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당연히 향수병? 아니면은 이제 혼자 유학 생활을 하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강철 멘탈, 혼자서 으쌰으쌰 완전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한들 가끔씩은 이제 향수병이 오더라고요. 가족들 보고 싶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외식하면은 기본 몇만 원 이상 깨지니까. 그래서 딱 이 두 가지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싱가포르 살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힘든 점이 딱히 없어요. 그냥 진짜 딱 홈시크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는 반대로 유학 가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너무
유학했고 유학 오길 잘했다 매번 느꼈기 때문에 딱히 한 부분을 콕 집어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아이라인 그릴 때 좀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렸고요. 다음 질문은 외국인 친구들 처음 사귈 때 어떻게 친해졌는지인데요. 먼저 학교 안에서는 당연히 같은 과 학생들은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성격이 너무 좋고 착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이제 타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고, 학교 밖 친구들은 저한테 DM이 온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때도 이제 싱가포르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을 때니까 나도 싱가포르 사는데 같이 만나서 놀래? 라고 DM이 꽤나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 만나면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잘 맞는 친구를 발견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정말 성격이 안 맞으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른 친구를 만났다가 저랑은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고 안 만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진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고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또 안 맞는지, 이게 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유학을 가면서 친구 사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커뮤니티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저는 그냥 친구 사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속눈썹은 이렇게 화려한 래쉬 붙여볼게요. 이거는 테무에서 샀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싱가포르 장단점인데요. 단점부터 말하자면 한번 이제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비쌉니다. 택시비도 당연히 비싸고요. 비싸요. 그냥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외식도 비싸고요. 근데 이제 호커센터, 하커센터이라고 현지인들이 많이 하는 현지 음식점 이 있어요. 이런 데는 그나마 가격이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름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런 다른 곳은 가격대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나라가 작아서 놀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노는 곳이라 해봤자 다 똑같습니다. 보타닉 가든 가고, 센토사 가고, 오차르 가고, 비버시티 가고, 가는 곳이 거기서 거기예요. 나라가 굉장히 작아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안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싱가포르 엄청 재미없고 지루한데 싱가포르 유학을 왜 왔냐 이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놀러 올 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한국 할 거 없는데 왜 와? 약간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그냥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일단 한국이 아니었으니까 다 너무 새롭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지금 너무 재밌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싱가포르는 싱글리쉬를 사용해요, 여러분. 싱글리쉬. 그러니까 완전 그냥 미국, 영국, 호주처럼 그런 영어가 아니라 싱가포리안들이 사용하는 잉글리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악센트, 억양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싱글리쉬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cannot lie, 약간 말끝마다 라 붙이고 이런 싱글리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싱글리쉬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싱글리쉬를 한번 이제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싱글리쉬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영어 문장을 정말 간단하게 함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대면은 싱글리쉬는 this one can or not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싱글리쉬 지금 너무 오랜만에 사용해서 굉장히 낯서네요. 예. 장점은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싱가포르는 워낙 이제 안전한 국가로 유명하죠. 그리고 막 이제 침을 돌을 뱉거나 그러면 뭐 잡혀간다, 벌금 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 다음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싱가포르 이제 그거잖아요. 무역의 중심?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고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 진짜 아시아와 서양 문화를 좀 섞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유학하시는 분들은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종차별은 정말 없고, 그리고 나라가 작은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딜 가든 다 가까우니까 편하게 갈 수가 있고, MRT라고 이제 싱가포르 지하철 MRT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버스,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택시를 안 타고 다녀도 된다. 왜냐면은 또 싱가포르 택시비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비싸요. 가까운 거리가 기본 한 2만 원 나오거든요. 새벽에는 막
5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해요. 택시 안 타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좋다. 굳이 막 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유학 추천 이유인데요. 저는 진짜 무조건 해외 나가는 걸 추천하는 게 진짜 해외 나가면은 보는 시야가 진짜 확 넓어집니다. 정말 해외 나가면은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잘 늘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계속 한국어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외국에 나가면은 당연히 영어를 쓸 거기 때문에 언어를 이제 확실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영어입니다. 오! 너무 예뻐. 그다음에 립 라이너는 투쿨포스쿨 4 토스트. 그래서 저는 진짜 가끔씩 생각하고 그래요. 그 나이에 어떻게 결정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실행력 하나는 참 끝내줬다. 어쨌든 저는 진짜 유학 간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낙 제 사주에 역마살이 껴가지고 아마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을 안 갔더라도 지금 어딘가 또 해외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 해외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근데 지금 못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살기가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밀크 있기 전에 오트를 데리고 방콕에서 1년간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고양이한테도 스트레스, 저한테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나가서 산다면은 정말 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나갈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계속 해외 왔다 갔다 여행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는 아워글래스 라이스 100번. 너무 이쁜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살짝 웜톤 느낌의 메이크업이 됐네요. 완전 누리 토스트. 슬레이! girl slay!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쉐딩 스틱으로 얼굴을 쳐줄게요. 무슨 얘기까지 했지? 원래도 말을 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연계국어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영어도 못해, 한국어도 못해. 이게 약간 유학의 폐해 아닐까 싶어요. 유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유학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무슨 언어로 얘기를 하든 버퍼링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어요. 해외 나가면은 한국에서 안 해본 것들을 막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한번 잘 태웠었어요. 물론 지금도 태닝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싹 태우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까매졌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난 내가 태우고 싶어서 태운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미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태닝된 피부를 별로 예쁘다고 봐드리지 않는 거죠. 한번 이건 제가 썰을 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막 이제 운동을 하고 미친 듯이 먹다 보니까 살이 엄청 팍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51kg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너 살 왜 이렇게 쪘냐, 너 돼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짜증나고 기분이 나빴던 게 저의 학교 친구였죠. 그 남자애가 저한테 돼지가 됐네 킥킥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와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이 전형적인 그 미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다 유학의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 틀에 맞춰진 그 미의 기준 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생각도 유학의 힘이 좀 컸지 않았나. 싱가포르에서 혼자 이게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저의 가치관이라던가 저의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핫걸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저도 이제 추억팔이를 좀 했고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싱가포르 그립기도 하고 안 간지도 좀 돼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면 떠나고 싶어요. 솔직히 어디든 떠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저의 싱가포르 유학설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좀 질문이 많았던 거 위주로 좀 답변을 해봤고요.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끝! 이제 썸네일 찍어야지. 인트로랑 썸네일 타임.